짠!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초등사회 진짜 문해력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 후기 사회에 대한 달라진 생활 모습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볼 건데요. 영조의 탕평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탕평책이라는 건 정책인데 웬 음식이 있죠? 이 음식은 바로 영조의 탕평채입니다. 탕평책과 헷갈릴 수 있지만 탕평책에서 기억을 빼면은 탕평채가 됩니다. 이 탕평채는 여기 있는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이 여러 가지 붕당들, 4개의 붕당들이 있었죠. 이 붕당들이 합해졌을 때 얼마나 조화로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영조가 직접 만든 음식입니다. 영조는 이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로 힘을 이렇게 합해서 권력 독점이 없는 붕당 대립이 없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탕평비라는 것도 만듭니다. 탕평비라는 것은 비설인데요. 서로 싸우고 불의를 일으키는 자는 어리석고 나쁜 자요.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더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되게 훌륭한 대인이다. 이렇게 적어놓은 탕평비가 있었는데 이거를 만약에 신하들이 이걸 어겼을 때 신하들이 탕평비로 보냈대요. 탕평비로 보내서 반성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탕평비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영조는 권력 독점, 붕당들 이거를 없애려고 한 정책만 펼친 게 아니라 영조는 백성들에게도 많이 관심이 갔습니다. 영조는요, 당시에 백성들은 군포를 2피를 냈습니다. 군포가 무엇이냐면 군포라고 하면 여기 보이시는 1m의 칠판 길이가 보이시죠? 이 칠판 길이 약 30cm, 이 길이의 16배 넓이를 천으로 다 덮어가지고 이 칠판보다 더 큰 넓이를 가지고 있는 천을 만들어서 군대를 가는 대신에 냈던 지금과 비슷한 필입니다. 이 군포 한 필에 약 76,800cm 제곱이라고 제가 계산을 해놨죠. 자, 76,800cm 제곱을 2필씩 매년 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부담이 컸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군포 2필에서 한 필로 군포를 줄여줍니다. 참 백성들을 잘 생각한 그런 왕이겠죠? 그래서 백성들의 부담은 더욱 작아지게 되죠. 영조 다음으로 사도세자가 있었지만 사도세자는 좀 안타깝게 죽게 되었고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거를 계승해서 정조가 왕이 됩니다. 정조가 왕이 돼가지고 한 대표적인 업적이 수원 화성을 만드는 것과 부장각을 발전시켜서 인재를 등용한 것입니다. 인재를 등용해가지고 대표적인 인재가 바로 정약용입니다. 정약용도 수원 화성을 만드는데 매우 도움이 됐고 정약용 또한 실학자였습니다. 자, 수원 화성을 똑같이 우리가 복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화성 성역 의궤가 남아있었기 때문인데요. 화성 성역 의궤는 수원 화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원 화성은요, 과학기술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2년 6개월 만에 완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정약용은 실학제라고 했죠. 이때 실학도 함께 등장합니다. 실학은 임진왜란 이런 것 때문에 백성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었던 시절에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실학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그런 요소들을 정리해가지고 만드는 학문인데요. 이 학문의 대표적인 주요점이 바로 토지에 있습니다. 토지에서 농사도 짓고요. 토지에서 사람이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실학에서는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또 실학은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방법도 많이 연구를 했었죠. 그래서 드디어 모내기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모내기법이 무엇이냐면요. 모판에다가 이 쌀 씨를 뿌린 다음에 쌀이 자랐을 때 그거를 옮겨 심는 방식의 농사법인데요. 이 농사법으로 했을 때 원래 기존의 농사법보다 훨씬 더 2배 가량 더 많은 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내기법 덕분에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는데요. 이 경제적인 여유 때문에 양반이 증가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다고 백성들이 어떻게 양반이 되나요?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공명첩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이름이 없는 첩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공명첩이라는 데 자기 이름을 쓰면 자기가 양반이 되었다는 문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실제로 나라에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백성들은 이 양반을 샀어요. 양반을 사서 양반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별로 안 대단해졌어요. 양반이 그렇게 대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 여유를 만들어져가지고 쌀이 남아돌겠죠. 쌀이 남아돌면 어떻게 한다? 판다. 팔아야죠. 그러면은 이걸 쌀을 팔았을 때 상품 작물이라고 합니다. 이 상품 작물을 많이 수출하게 되면서 시장도 함께 발달합니다. 그래서 당시 시장 규모는 무려 전국에 1000여 개였다고 합니다. 1000개가 넘는 시장들이 발달되었고 그 다음으로 시장이 발달했기 때문에 화폐가 사용되게 됩니다. 이 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는 조선의 경제는 더욱더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서민 문화가 등장합니다. 서민 문화의 대표적인 예로는 탈춤, 판소리, 소설, 풍속화 등이 있는데요. 풍속화에서 유명한 사람이 바로 김홍도와 신영복입니다. 신영복과 김홍도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주로 그렸는데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주로 그린 그림들을 바로 풍속화라고 합니다. 이 풍속화와 소설은 대부분 한글 소설이었어요. 춘향전, 별주군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소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홍길동전? 아 맞아요. 얘기 잘해주셨네요. 홍길동전도 있었어요. 어쨌든 풍속화, 소설, 판소리, 탈춤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원화성부터 서민문화까지 다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 번에는 고종의 즉위와 함께 조선 후기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어서 할 건데요. 우선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